이번 영상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와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을 테스트하기 위해 기존에 생성한 가상 머신을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제를 하시려고 하면 지금 목적이 가상 머신끼리 이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텔넷이나 SFTP나 이런 환경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먼저 이더넷 카드를 두 개를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NAT하고 이제 호스트용 어댑터라고 이렇게 두 개가 네트워크 영역에 네트워크 1, 2 이렇게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네트워크 어댑터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미 올려둔 다른 영상인 가상머신과 호스트 운영 체제인 윈도우와 통신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셔서 그 영상을 보시고 이런 네트워크 어댑터를 추가하신 후에 이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복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복제를 하시려고 하게 되면 중요한 게 또 이제 메모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 CentOS 6을 일단 복제를, 이 CentOS 6이라는 가상 머신을 복제할 건데, 지금 2기가로 지금 할당을 해놨거든요. 복제해서 그 복제된 가상 머신까지 두 개를 동시에 띄워버리게 되면 4메가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CPU는 CentOS 6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다 잘 돌아가는데, 메모리가 부족하면 조금 시쳇말로 좀 버벅될 수 있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메모리가 좀 여유 있는, 그러니까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지금 사용 중인 그 하드웨어에 메모리가 좀 충분하시지 않으면 조금 느리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노트북에다가 지금 메모리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하려고 메모리를 지금 16기가까지 늘려놓은 상태라 두 개 정도는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동작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복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제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우스 이제 메뉴에서 이걸 만약에 지금 CentOS 6이라는 이 가상 머신을 복제하시겠다 그러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 같은 메뉴가 또 나타납니다. 설정, 복제, 이동, 삭제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보시면 복제가 나오죠. 복제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복제 누르시면 새 가상 머신 선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새 머신의 이름과 경로를 이렇게 되어 있고, 새 가상 머신의 이름 및 폴더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새 머신은 CentOS 6에 복제본이 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이제 적절히 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다시 2로 하겠습니다. CentOS 6 다시 2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댑터 주소만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UID 유지하기 이런 걸 유지하시면 나중에 동시에 떴을 때 이제 충돌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동시에 운영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추가 옵션은 체크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복제가 방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설명이 나온 것처럼 완전한 복제하고 연결된 복제라고 되어 있죠. 완전한 복제라는 건 뭐냐면 그 파일을 이제 만약에 지금 CentOS 6기가다가 6기가짜리 동시에 파일이 생기는 그런 형태고요. 그 연결된 복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냅샷 복제라고 되어 있죠. 스냅샷. 그러니까 원본 따르는 이제를 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축 아이콘 같은 그런 이제 일부만 복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복제를 하시게 되면 원본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쓰실 수 없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완전한 복제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완전한 복제를 선택을 하고 이제 복제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복제가 되는 걸 확인이 되죠. 이거는 그 이미지 크기에 따라 복사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복사되는 것보다는 좀 빠르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복사가 빠르겠죠. 자, 근데 그냥 복제를 하시게 되면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못 띄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CentOS 6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entOS 6-2이기 때문에 6-2 VDI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두 개가 잘 통신이 되는지 두 개 동시에 띄워보겠습니다. 시작 누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원본에 해당하는 CentOS 스타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것도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자, 그럼 이제 두 개 동시에 뜨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핑을 서로 간에 그 IP 어드레스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제가 모니터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네, 모니터가 좀 작은 관계로요. 예, 지금 뭐 두 개 다 동시에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네,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팅이 됐을 때 이제 그 두 개 시스템이 IP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 지난 영상 보셨으면,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네, 가상머신 부팅이 됐죠. 네, 루트 로그인하고 있습니다. 루트. 일단 CentOS를 했기 때문에. 자, 기존의 계정이나 ID 패스워드는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들 이런 것도 똑같이 승계하기 때문에 설정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CentOS 다시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터미널 이쪽에 열고요. 뭐 설정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가져옵니다. 자, 이쪽도 네, 부팅이 됐죠.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트워크 설정 봐보죠. 인터페이스 컨피그 해보시면 이제 이쪽에 이제 뭐 ETH0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ETH1번 같은 경우에는 19.18.50.103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두 번째 복제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컨피그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ETH2로 이렇게 잡혀있다고 되어 있고 10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두 개 동시에 부팅 시스템 보시면 그러니까 한 시스템 103번 그러니까 두 어떤 이제 그 시스템 간의 통신은 요 두 번째 이더넷 카드들이 있죠. 이 요구가죠. 이건 103번, 104번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 간에 핑을 해서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에서 핑을 한번 해보죠. 네, 핑 192.168. 네, 56.104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핑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쪽도 이제 103번으로 핑을 해보면 네, 핑 192.168.56.103번 하면 이제 이렇게 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냥 복제를 하게 되면 상호 간의 네트워크가 그냥 잘 되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방화벽, 특히 7버전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핑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화벽 같은 거 해제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IP가 서로가 상호 간에 보이는데 핑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 접속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이제 방화벽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CentOS 6 같은 경우는 이제 셋업 한번 해보시면, 셋업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텍스트 설정 유틸리티가 나오면 방화벽 설정에 가보셔서 여기에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비활성화 체크, 스페이스에서 체크하셔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없애보겠습니다. 이게 왜 없애야 되냐면, 텔넷이나 SSH나 이런 걸 접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끄고 이제 OK 누르시면 이제 방화벽,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은 탭 키로 하셔도 됩니다. 탭 이렇게 종료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이제 IP 테이블스를 날리시면 됩니다. 이 리눅스에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IP 테이블스에서 또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 방화벽 없애시겠다 그러면 일단 IP 테이블스 하시고 대문자 F 하면 필터 테이블에 설정되어 있는 그 방화벽 설정들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IP 테이블스 마이너스 F 한 다음에 확인하는 게 IP 테이블스 마이너스 대문자 L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접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FTP 같은 거를 테스트 하시면 이제 그 일반 사용자들이 접속할 때 또 이제 보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레드 계열은 SENUX라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접속은 되는데 이제 로그인이 돼서 어떤 이제 파일을 다운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업로드 한다든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끄셔야 되는데 SNS 끄는 방법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E 리눅스라는 이제 그 보안 설정을 확인하는 명령이 get enforc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엔터 치시면 enforc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enforcing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SNX라는 이제 일종의 보안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안 모듈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걸 아예 부팅할 때부터 나 SNS 안 쓰겠다, 끄겠다, 뭐 이렇게 아예 꺼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체적으로 IP 테이블스 같은 어떤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보안 시스템을 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SNS를 끄고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끄겠다라고 하게 되면 캣으로 한번 볼게요. cat etc 밑에 sys config 밑에 이렇게 SNX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 해보시면 그 화면에 보시면 그 SNS가 인푸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파일이 이제 부팅 시에 SNS를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아예 꺼버리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disable이라고 주시면 SNS 정책을 이제 써 있죠. No SNS policies loaded였죠. 즉 SNS 정책을 로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disable로 바꾸시면 뭐 VI 편집기 하실 수 있으면 VI 바꾸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permissive 같은 경우에는 SNS의 정책이 적용됐을 때와 똑같이 이제 실제 적용되는 건 아니고 경고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제 뿌려주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그 SNS 타입은요, SNS가 적용됐을 때 이제 타겟은 이제 특정 프로세스에서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MLS는 이제 멀티 레벨 시큐리티 프로텍션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뭐 나중에 설명 또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끄겠다 그러면 VI 편집기 여기를 이제 그 disabled로 바꿔주시는 걸 권장하고요. 지금 당장 뭐 이걸 끄는 경우에는 재부팅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명령으로 일시적으로 꺼야겠다 그러면 setInforc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setInforce 0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SNS를 끄는 겁니다. 명령으로 get enforce 이렇게 해보시면 다시 permissive 모드로 바뀌어 있죠.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setInforce 2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인포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0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꺼놓으시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SNS가 꺼놓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제가 또 텔레신 FTP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는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찍을 예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안 힘드신다 그러면 방화벽 아까 말씀드렸죠. 셋업의 방화벽으로 해서 방화벽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P 테이블스 마이너스 대문자 F 하셔서 이제 정책 룰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SNS를 꺼주시는 그런 단계를 거치시게 되면 아마 두 개의 가상 머신 상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접속하고 하는 것들은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CentOS 6 버전, 7 버전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영상에 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메일 주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기존에 생성한 가상 머신을 복제하는 방법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같은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제해야 될 방화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SNS 끄는 거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